지금 우리는 미국, 중국, 유럽이라는 세계 3대 경제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지역은 서로 다른 도전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안전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재정과 경상수지의 이중적자, 즉 쌍둥이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와 가계의 과잉 지출은 정치적 불안과 글로벌 무역 마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 기술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동맹이라고 하던 주변국에게 미국이 치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투자 중심의 성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GDP의 40% 수준입니다. 너무 높죠.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확대는 과잉 생산을 초래했고 소비는 GDP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 60에서 70%를 기록하는데 중국의 소비 비중은 너무 낮습니다. 이구환신 정책과 같이 중국은 향후에도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첨단 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들이 정부 의존도를 줄이는 금융시장 개혁도 중국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를 운영하여 서구 자본주의와는 다른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서구의 선진국들보다 수월하게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기술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엄청나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과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소비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세계 1위 경제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장기간의 과소 투자와 생산성 정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유럽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보입니다. 그 결과 자동차 산업 등 유럽의 핵심 산업이 서서히 약화되었고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에서도 크게 두각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유럽은 미국과 중국을 모두 활용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국과 교류를 밀접하게 이어가면서 미국과도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공지능 및 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GDP 5% 규모로 국방 분야에 지출하고 인공지능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서 유럽의 각 국가들은 재정 분야에서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현재 주당 52시간 근무이지만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기업에서 생산성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일자리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 개선은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면 되겠지만 비용 투입이 필요한 기술 개발보다 노동 여건 개선이 더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중소 전통산업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외국인 노동력 확보, 가계부채 조정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으로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을 비교한 것입니다. 각국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생산성 제고와 내수 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대 과제, 과잉 생산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강대국 간의 격렬한 마찰 없이 문제를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강대국 간의 충돌에 약소국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같은 약소국들은 어떠한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강대국들은 주변국의 안정적인 성장보다는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에서도 완벽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제력, 국방력, 기술력 등 미래의 국력을 좌우하는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국내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의 생산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새로운 생산 구조를 설계하고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리 잡아 갑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반복되겠죠. 결국 자금은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인 전문인력,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력을 축적하는 과제 완수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에너지 자원이 많아도 기술 개발 인력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이런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는 시장은 기술 개발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섭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의료 AI, 로봇 부품, 첨단 신소재, 원전 및 에너지 분야를 선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계 주요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국의 생존 전략은 또 변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싶다. 이런 구호는 듣기 좋지만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완수해야 합니다. 청년층이 미래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말입니다.